하나, 둘. 네, 알 권리를 빼앗긴 전세계 동포들을 위한 공식 지하 뉴스 상해 임시정부 12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요거 득템했습니다. 아니, 왜 중절모예요? 네, 어떠십니까? 중절모가 만든 게 없습니다. 미디어 마치도 민동기 국장입니다. 네, 이게 좀, 이거보다 좀 작아요. 조금 작아서. 작은데 이게, 되게 작게. 이게 안 들어가, 이게. 끝까지. 네. 어떠십니까? MBC 잘린 기자. 이상훈 기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골무를 뒤집어 쓰신 겁니까? 골무? 네. 아니, 지금 두 분 다 모자를 쓰고 계셔서 네. 저도 뭔가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뭔가 좀 쓰긴 했습니다.만 네. 참 부끄럽네요. 요 네. 방송 온에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씌워드렸거든요. 네, 그런데요. 안 맞습니다. 네. 저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안 맞아요. 중절모가 어울리지 않는 그렇습니다. 남자 네. 빅트렌드 코리아 김남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김남입니다. 네. 네. 아니, 어디 협찬 들어온 겁니까? 이게 일종의 자발적인 광고인데요. 네.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덕수궁에서 지금 전시회 한창입니다. 우당 독립운동에 분자금을 내셨던 네네. 대단한 분입니다. 우당 이회영과 6형제, 6형제의 전시회인데요. 난입으로 칼을 얻다. 이게 또 난초를 쳐가지고 그것도 판돈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대고 네. 했던 그런 훌륭한 분인데 거기서 이 중절모를 판매하고 있답니다. 1금 3만 원에. 네. 1금 3만 원. 네, 근데 수익금 대부분이 좋은 곳에 쓰인다고 합니다. 우당을 알리는 강연과 답사 프로그램에 쓰인다고 네. 하니까요. 가셔서 중절모 좀 선택하셔서 많이 좀 나눠서 쓰시기 바랍니다. 사이즈가 저희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충 들어갈 수 있어 보면은 웬만한 분들은 다 쓸 수 있는 거죠. 네. 빅트렌드 코리아 김남우 대표에 맞는 중절모는 아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굉장히 큰 건데. 깜짝 놀랐어. 이제 뭐 까시죠. 뭐. 이제 깎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밖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절모를 쓰고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참 그 건강 얘기 없이 넘어갔다. 소송 얘기 없이 괜찮다. 네. 근데 건강 얘기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감기 걸렸다면서요? 아니,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진짜요? 지난 주말에 아직 열이 있는데? 괜찮아요. 지난 주말에 제가 당직이었거든요. 네. 당직인데 정말 열 오르니까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더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4시간 하는 또 병원을 찾아서 한 방 때려 맞고 그리고 머리가 조금 내려갔죠. 역시 이 약하고 주사 우리나라 남용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급할 때는 놔달라 그럽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사 맞으면 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역시 건강 얘기를 하니까 이 다음에 소송인데 우리 소송을 얘기 넘어가는 걸로. 소송 나 하나 있어. 진짜요? 서부지검에서 MBC에 대해서 제가 지난 세월호 보도 당시에 팽목관에서 시용 기자를 앞세운 MBC의 보도는 언론이 아니라 흉기입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거를 문제 삼아서 MBC가 저를 고소했거든요. 조만간 법정에 재판에 회부하시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이게 몇 번째죠, 그러면? 사실 87번째. 87번째. 네. 제가 최근에 안 사실인데 제가 모르게 소송이 제기됐다가 취하된 게 많더라고요. 본인도 모르게. 나도 몰랐는데 그런 것까지 합치면 거의 이제 100개? 1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와. 한번 기념식 한번 할까? 대한 변호사협회 후원 받아서. 자, 뭐 근황 좀 알려주실 거 있다. 전 근황보다도 아까 저기 방송 준비하려고 국밥집에서 국밥을 먹고 아침 일찍 있는데 제가 좀 흐트러진 모습으로 국밥을 먹고 있으니까 지금 이건 안 흐트러진 모습이에요? 조금 꾸민 겁니다. 그래요? 꾸민 거고요. 도대체 어째 가다마이 듣고 있잖아 지금. 근데 가다마이가 뭡니까? 양복 우아기 아니. 양복 상의. 그러니까 저쪽에서 어떤 아저씨가 저를 보시더니만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아니 이분 방송에도 자주 나와서 좋은 일 하신 분인데 저를 위아래 살펴보더니만 아이고야 좀 안 되셨구나 그러시더니만 자기도 홍수환 선배랑 같이 운동했던 사람이라고 안다고 그럴 때도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사업하다가 실패한 줄 아셨나봐요. 좀 흐트러진 모습으로 혼자 국밥을 먹고 있으니까. 거의 아산에 뭐 혼자 가기 직전에 그런 모습. 네, 그러더니만은 제가 밥 먹고 예, 그러세요. 그래서 인사하고 좀 이따 나가서 이제 계산하려니까 그분이 계산하고 가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렇게 스포츠 하시는 분들 특히 그분들이 인정이 되게 많으세요. 저도 많이 알아요. 근데 그 소식적에 권투 하시던 분들은 유재두 선수, 그런 거 하면 장정구 선수, 이런 분들 많이 아는데, 지금도 가까이 못 가요. 맞을까봐. 하여튼 눈이 아주 살아있어요. 맞아요. 눈 살아있죠. 왜냐하면 지근거리에서 펀치를 보고 피하는 거니까. 사실 그런 그 복서들의 어떤 눈 감각, 예민한 센스를 우리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피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먹 피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공격하고 이제 소송 들어올 것 같으면 싹 피하고. 그거는 제가 좀 잘 피하는데. 혹시 민국장은 뭐 건강 외에 뭐 다른 이슈는 없으세요? 아이 뭐 큰 이슈는 없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난번 순위가 22위까지 올라갔는데 22위? 확실히 센 걸 쏘면은 올라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센 걸 하실 때는 이상호 기자님에게 단독 무대를 만들어 드리고 그렇죠. 우리 민동기 국장님처럼 무음 모드 방청객 모드로 혹시 센 거 혹시 없나요 오늘 우리? 아니 저기 오늘 좀 늦으셨잖아요. 뭘 취재 센 걸 취재 아니 아직 그건 아직 얘기 못해. 그래요? 지금 오다 보니까 센 거 하나 있죠. 신문에 깜짝 놀랄 만한 게 좀 났어요. 한번 제가 지금 변희재 대표님이세요? 이거 확인할 게 하나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결혼하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 고소하실 의사 있습니까? 고소하고 내려야지.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좋은 소식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희재 대표입니다. 아니 결혼한다는 기사가 지금 떠 있어요. 아니 왜냐면 그게 선생님 재원과 서울대 영어 강사와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확인을 해주네요. 뉴스원 그것도 단독이라고. 그러게요. 사실이 아니라는데 요거 한번 또 지켜볼 일입니다. 아니 왜냐면 요즘 단독을 너무나 안 바래. 사실 여기 지금 뭐 오늘 센 게 특별히 지금 없어가지고 저 지금 잠깐 인터스텔라 블랙홀에 빠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변희재 대표님의 육성을 이렇게 진짜? 그 가까운 곳에서 들어보긴 또 처음이어서. 그래요? 네. 저는 예전에 취재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럼요. 일단은 저희는 그냥 뭐 누구나 다 취재합니다. 그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사실 저희가 뭐 일종의 오프닝을 좀 재밌게 모자로 시작해서 변희재 씨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하지만 또 쏠쏠한 것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이빙벨과 관련해서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기 전에 국회에 드디어 입성을 했습니다. 네.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다이빙벨 상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시민 한 100여 분 같이 오셔서 관람을 했습니다. 잠시 분위기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시사회를 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상호 감독님도 와 계시고 또 유민 아빠도 와 계시고 또 슬픔을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데 그 영화를 잘 감상하시는 기회를 함께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72시간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2-3시간 안에 다 죽었으니 이거를 막는 사람이 어떤 양심이 있는 좀 주시라. 이 개같아. 내 방송 앞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 돈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끝내 입학 원하세요? 아닙니다. 침몰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이빙벨 지금 영화 상영에서 보셨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상영까지 해주시기 위해서 너무 고맙고 제가 뭐라고 감사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건 진짜
저희가 유가족들이 당시 16일부터 겪었던 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만큼 의혹이 많았었고 우리 유가족 부모님들이 울분에 찼던 이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밍을 보시고 제발 이런 언론이 감춰지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추운 날씨였는데요. 네. 그래도 많은 우리 시민분들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민 아빠 인터뷰 보셨잖아요. 네. 아직까지 많이 수척한데 어떠세요? 아니 일단 뭐 이렇게 다이빙벨 보시고 참 고맙다, 잘 봤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좀 언론인들 그리고 정치인들 이런 분들은 좀 반성하는 의미에서 다이빙벨을 좀 많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제가 이제 취재를 하거나 이렇게 기자들 만나서 물어보거든요. 네. 안 본 기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기자도 그렇고 정치인도 네. 이날 오신 분이 6분이에요. 6명이요? 안민석 의원실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네. 배재정 의원, 이미경, 노웅래, 정청래, 임수경 의원 6분 오셨는데 올 사람들만 왔네요. 사실은 21분이 공동 이제 주최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오실 줄 알았는데 이날 무슨 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사실 우리는 이제 국회의원들 생리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6분 정도 와도 뭐 많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채널A, TV조선, 뉴데일리 여기서 어마어마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뭐라고 했는지 뻔하죠. 네. 많이 안 왔다고. 그렇죠. 많이 안 왔다고. 저조해. 네. 근데 거기 트위터 댓글이 재밌어. 여당 의원은 몇 명 왔나요? 한 명도 안 왔지 물론. 네. 또 연말에는 이 다이빙벨 뭐 국제 영화제 나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나요? 이게 사실 국제 영화제에 대해서 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노는 물이 있더라고요. 층위가 달라요. 그래서 이른바 메이저 영화제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로컬인데 유명한 영화제들. 그다음에 동네 이렇게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제들 많이 있는데 이런 지자체에서 하는 영화제는 많이 지금 초청이 오고 있어요. 그중에서 좋은 영화제도 많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유수의 영화제를 먼저 좀 시도하려고 메이저리그를 먼저 공략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 해주죠. 그래서 지금 속속 10월, 12월 들어서 저희가 원서를 접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장이 온 곳이 없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답장을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오늘 뭐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김어준 총수, 민동기 국장님, 그리고 또 이상우 기자님 3명이 불꽃 토크, 세월호 주제로. 토크는 두 분이서 하고요. 저는 중간에서 구경만 좀 하고 얼마 전부터 계속 후진기를 넣으시는데 그런다고 해서 안전거리로 가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사실 이제 다이빙벨을 우리 김어준 총수가 세월호와 관련된 진실 찾기에 힘을 보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이빙벨 좀 많이 좀 봐주십사 해서 오늘 이제 아트나인 극장에서 영화 상영 이후에 같이 세월호와 한국 언론이라는 얘기로 저희가 둘이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사실 그 자리에 불꽃이 워낙 튈 것 같아서 저희가 진행 요원으로서 아주 MC를 부탁드리려고 민동기 국장님 오셨는데 이분은 아직 자기가 MC인 줄 모릅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지금 알게 되셨습니다. 소송의 대가를 지금 모시고 저희가 만약에 재미있으면 해봐서 재미있으면 이 내용도 저희가 팟빵을 통해서 고발뉴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피디하게 좀 진행을 해볼까요? 다이빙벨 관람 후기 몇 개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님이 올려주셨는데요. 다이빙벨 영화 제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심은 갔지만 확신은 못했는데 영화 보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고발뉴스 후원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곧 국가다님. 다이빙벨 보고 깨달은 부분. 다이빙벨 없으면 감압 장비가 없어 생존자 배에서 구조하기 불가능함. 30m 아래 생존자를 일반 다이버 장비를 이용해 감압 없이 데리고 나온다는 건 불가능한 일. 즉 구조할 생각이 없었던 정부. 이런 글을 공갈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척했던 겁니다. 아이디 팡메모리님께서는 정말 많이 울으셨다고 하네요.
2번 울고 3번 울고 영화 보고 나와서 차 안에서 눈이 부어서 운전할 수가 없었다. 네, 아이디 유솔 시후 시온 나온 아빠님. 다이빙벨 보고 나와서 미친 듯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다. 아이 넷의 아비라서 그중에 만에 하나라도 하는 생각에 대입되는 상상이 이 나라에 살기 무섭게 했다. 아이 넷을 뒀다고 내게 애국자란다. 늘 말하자면 이 정부 아래 애국자 안 하고 싶다 정말로.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또 네이버에서 인디로 시작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은요. 최근 나는 세월호를 당시에 그 모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잊어가고 있었다. 다이빙벨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 나는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이고 두 눈 부릅뜨고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각오를 해주셨습니다. 네,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다이빙벨 알리기, 다이빙벨 영화 보게 하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세대행동이라고 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어른들이 미안하다며 고등학생 또는 학교를 다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나이 또래의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다이빙벨 영화를 관람하게 해주는 이른바 희망 티켓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고등학생들이 있는 극장에 깜짝 출연했어요. 아, 그래요? 끝나고 나서. 네. 대부분 울고 있었는데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많이 다이빙벨을 볼 수 있도록 어른들이 좀 힘을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모니터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여기는 상해 임시정부 아이디 오렌지 식빵님 의견부터 저희가 청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위 메이저 언론으로 구분되는 대형 언론사들이 헛다리만 짚고 있는 이 엄청난 국정농단 문제에서 진실의 방향을 대한 언론인 상해 임시정부가 정확하게 캐치해서 보여주었네요. 상해 임시정부 시청자와 청취자들한테는 상해 임시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메이저 언론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 게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진짜로 독립운동하던 우리 애국지사들이 일본 신문 받겠습니까? 안 받죠. 네. 입으로 독립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세뇌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언론을 청취하시거나 시청하시면 안 됩니다. 부족하지만 상해 임시정부 또는 많은 대한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청취하고 읽어주시고 옆으로 권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방송 역시나 임팩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디 재은제이0301님께서는요. 고발뉴스가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한 박근혜 최순실 한복 게이트 흥미진진합니다. 다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고발뉴스가 아니라 이상호 기자고요. 민동기 국장과 저는 방청객 모드였습니다. 다음 해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네, 오늘입니다. 오늘인데. 오늘 없어요, 근데. 아이디 모래사자님, 바보야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이야 편 잘 들었습니다. 이 기자님, 차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좀 불안한데. 자, 이렇게 그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이디 큐세님께서 몸 조심하세요. 박근혜 사촌 칼부림 사건 생각납니다. 하셨는데, 여기 가로 열고 이상호 기자님이죠? 그렇죠. 저랑 민동기 부처님 상관이 없습니다. 주진우 기자 그 사촌 칼부림 사건 취재하면서 주진우 기자도 많이 떨렸다고 그래요. 생명보험 가입했다고. 네. 그래서 처음으로. 그런데 사실은 정말 우리 주진우 기자와 같은 탐사 기자들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 게 세로를 절대 핫할 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잠잠해졌을 때. 그렇죠. 승냥이들도 밤이 깊어서 해인이 없을 때 그렇죠. 닭 잡으러 오거든요. 네. 닭? 이거 뭐 그런 얘기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프레드님. 여기서 빵 터졌습니다. 아니 이거 세 분 모두 똑바로 해줘야지. 이거 옥탄의 화학식이에요. C8H18. 옥탄의 화학식이에요. 옥탄. 저희 상해 임시정부는 욕이 없는 욕이 없는 이거 방송입니다. 옥탄 화학식이에요. 순수히 신발. 신발을 우리가 신고 방송하는 방송입니다. 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정말 감사드리고요. 불통의 시대 소통하는 상해 임시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회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뉴스 위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뉴스 위크 지난주 단독 기사가 역시 가장 많은 분들의 클릭수를 기록하는군요. 네. 조선일보가 받은 거 아십니까?
조선일보 받았습니다. 네. 2단 기사인가 정도로 받았는데 딱 받으면서 맨 끝에 근데 깜짝 놀란 게 고발 뉴스라고 명시를 했어요. 오 진짜? 그거는 이제 이쪽에도 조선일보가 그렇지 이쪽에 책임이 왜냐면 조선일보가 우리 옥성 뉴스에 성뉴스로 걸리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고발 뉴스를 옛날에 인용할 때 한 인터넷 에 따르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고발 뉴스라고 받고 방송도 아예 그냥 우리 방송을 찍어가지고 홈페이지를 찍어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소송의 두려움을 잘 알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이런 거는 명시를 하더라고요. 지난주 보도 중에서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거나 SNS 반응이 뜨거웠던 기사들 소개하고 있는데요. 1위는 지난주 고발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상해 임시 정부를 통해서 보도해드렸던 박근혜 취임식 한복 최태민 딸 순실 씨가 챙겨줘 하는 기사가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짚어주세요. 지난번 상해 임시정부에서 서두에 영상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영상인데 분명히 이상호 기자는 한 명인데 왜 이렇게 다른 이상호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2012년 영상을 보면 이상호 선배가 저렇게 참신했었나? 그러다가 갑자기 또 최근 쪽으로 돌아오면 불과 3년 만에 여러분들 완전히 사가 떨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 이 민동기 국장 그리고 우리 김 대표 보십시오. 2년 뒤에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남자 나이 40대가 그렇습니다. 자, 정윤회 씨의 부인이죠. 최순실 씨가 한복을 사줬다 하고 별 얘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른바 한복 게이트인데요. 문제는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일절 접촉한 적이 없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렇죠. 지금 이른바 승마 게이트 이런 게 터지고 있으니 그렇다면 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해서 바로 최순실 라인이 이제 드러난 셈인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보도를 통해서 340만 원 상당의 물론 비싼 한복입니다만은 뭐 아주 재벌가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입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복을 고가 한복을 사줬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만큼 속속들이 대소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비선의 핵심이. 자, 그런 의미에서 뭐 정치권에서도 많은 확인 전화, 뭐 조선 경향에서도 취재를 시작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좀 많은 기자들이 최순실이 바로 핵심 고리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알고 있어요.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네, 그렇죠. 십상시에 3인방이 살갗이라면 최순실은 5장 6부다. 다시 말하면 건들면 죽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주목을 한 것 같은데 언론들이 주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제가 뒷부분에 썼던 한 줄입니다. 이거를 저도 못 먹더라고요. 뭐냐면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주고받으며 대소사를 거느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목격자들 얘기입니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해 줄 정도로 돈독한 것 같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의 꿈을 이야기해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최순실 씨의 아버지 최태민 씨가 1970년대 들어서 하나 종교를 만들죠. 사이비 종교를.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태자마마라고 불렀어요. 근데 태자마마님의 가장 큰 공덕이 뭐였냐? 기술이 뭐였냐? 바로 자기의 꿈을 통해서 남한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내 꿈에 나타나서 현몽해서 박근혜 영예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걸로 해서 접근했다는 게 김영욱 회고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아버지의 능력을 최순실 씨가 이어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단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기자님들이 많이 좀 취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상호 기자님의 그 워딩에서 감탄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뭐냐면 그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완벽한 근거와 함께 더 이상의 소송은 안 된다. 김영욱 회고록.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디까지나 설과 목격자에 따르면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김 대표.
이래도 걸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걸릴 건 걸려요. 이렇게도 걸면 걸려. 그냥 살아보겠다고. 더 이상 소송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니, 걸릴 때 걸리더라도 최대한 근거를 갖춰서 얘기를 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도 걸려. 그래도 걸리죠. 자, 두 번째. 트위터 RT가 제일 많았던 기사입니다. 세월호로 딸 잃은 직원 사표를 반려한 회장님. SNS가 훈훈했다 하는 기사인데요. 정말 이런 기사를 좀 많이 찾아서 보도해달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화들을 많이 내신 기사가 있었어요. 신사 참배하던 남산의 일왕 생일 파티를, 이런 기사인데, 네. 날짜를 밝히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일왕 생일을 알 필요 없으니까. 네. 일왕 생일을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했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뭐 중요 업무차 경호까지 하고 막 그렇게 떠들썩하게 했는데 실제로 조선을 삼킨 일제가 남산에 일왕을 섬기는 조선 신궁을 건립했었다고 그래요. 바로 그 자리에서 생일 파티를 꼭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냥 생일 파티 어디 가서 구석에 짱박혀. 아유. 이래도 걸려. 구석에 모여서 해도 될 것이지, 하필 자신들의 일왕 신사가 있던 곳에서 꼭 그렇게 떠들썩하게 생일을 치러야 했겠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 꼭 가야만 했는가, 한국의 이른바 자기들끼리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사 중에 이 부분은 참 거시기 하네요. 어떤 부분이요? 짙은 향수 냄새를 풍기며 빨간 바지에 모피코트를 두른 중년의 여성은 당당하게 일본 천황 생신 행사 장소가 어디지요? 라고 묻고 그쪽으로 호텔 연회장으로 입장을 했다.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누군지 모르죠, 뭐. 예. 일본 사람 아니었을까? 근데 한국말로 이렇게 뭐 한국말에 능통한 일본 사람? 그래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우리 또 기사라는 항상 맹점이 씁쓸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문체부 국과장을 교체한 대통령의 지시가 맞다라는 유진룡 전 장관의 발언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네. 이게 포인트가요. 유진룡은 자기가 임명한 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기가 임명한 차관도 아니고 국장도 아니고 장관입니다. 장관이 얘기한 거야.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고. 근데 장관 말도 뭉개버려. 그렇죠. 아니라고. 자, 이게 한마디로 지금 뭐 국정이 사실상 이미 네임덕을 지나서 이거는 치킨덕이기도 네. 하고 뭐 청와대 실사가 개라고 하니까 네. 이제 뭐 얼버무리는 제가 아직 그런 깡은 없어요. 그래도 걸려. 이것도 걸려요? 걸리면 걸려요. 예. 어이구야. 그래 개판이란 거죠? 지났다. 그러면 완전 걸려. 자,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가 이거 보도를 했는데, 문체부 직원을 직접 범용하면서 수첩을 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렇죠. 그 나쁜 사람이라고 한 사람, 주체가 정윤회 씨 아니면은 최순실 씨 아니냐, 이렇게 압박이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라 민정에서 그랬다.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돌아갔어요. 김민정이라는 또 여자가 있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이조크였는데, 역시, 김국장님만. 제 여동생 이름이 김민정이라서. 김민정이. 진짜? 예. 진짜예요? 네. 너 여동생 얘기하면 왜 안 웃어, 너? 좀 웃을 수가 없죠. 갑자기 여동생 이름이 나오니까. 왜 여동생? 그래도 걸려. 자, 그런가 하면은, 재밌는 기사라고 봐야 될지, 불쾌한 기사라고 봐야 될지, 김문수, 도지사인데, 또 한 건 하셨어요. 네. 근데 언론에 많이 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꼭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김문수 씨가 서강대, 대통령의 모교 서강대에 가서 강연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선배인 박근혜 대통령이 자랑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당황을 했다 이런 기사인데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학생들의 야유를 받을 걸 예상을 못했을까요? 아니 그걸 예상 못했다면 네. 제가 봤을 때 정치적 감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정치적 감각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그 나 도지사인대 사건 네. 그거를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네. 그 입장을. 그래서 도지사실에서 한 2시간 얘기했습니다. 네. 옆에 쭉 보좌관들 있고. 네. 나 도지사인데요에서 왜 시민들이 화를 내는지 실망하는지를 몰라요. 아 진짜로 몰라요? 자기가 신분을 밝히고 그거를 잘못된 거를 지정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자기한테 비난을 하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50분 정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57분 만에 그래서들 화가 나셨구나. 이렇게 거의 1시간 만에 그걸 이해하더라고요. 과외를 해주셨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연 섭외차 사실 갔었어요. 옛날에 손바닥 뉴스. 네. 보좌진들이 나오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와서 대화를 좀 나눠달라고. 아니 그러면 정말 선배인 박근혜 대통령이 자랑스럽지 않느냐 이거는 정말로 물어본 것일 수도 있겠다. 저는 김문수 씨에 대해서 대단히 상황 판단이 느린 부분은 사실이지만 예. 적어도 이 양반이 잔머리 굴릴 사람은 아니에요. 이를테면 내가 극보수 또는 보수층을 겨냥해서 포지셔닝을 해야겠다. 네. 이런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서 하는 말은 아니야. 그냥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요? 네. 정말. 아니 이분 노동운동 출신가잖아요. 노동운동 할 때도 그랬어요. 근데 노조위원장 할 때 감옥 가가지고 단식 투쟁을 했는데 단식 투쟁을 해서 성과가 있으면은 접기로 했대요. 네. 근데 일부 성과가 난 거야. 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접었대. 네. 근데 끝까지 하겠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남았대요. 그래서 죽을 뻔했대. 알겠습니다. 약간 비타적인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캐릭터. 그래도 용서 안 되는 게 이런 얘기도 했대요. 이 양반 왜 그러셨나?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요즘 집집마다 개만 키웁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개 10마리를 안고 있어도 결혼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와 사는 것보다 어디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결혼하면 돈이 생겨요. 돈이. 우리 부부도 딸이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으니까 집에 있는 것들 다 이 딸 부부 집에서 갖다 줍니다. 이러면서 결혼하라고. 이걸 요즘 대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딸 부부 집에 자기가 갖다 준대. 그러니까 너희들 결혼하면 부모들이 해줄 거다 이 얘기인데. 우리 대학생들이 상당히 온순하고 착합니다. 이게 외국 같았으면 뭐가 날라오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서강대 학생들이 멋있었어요. 한마디 했대요. 뭐라고 그랬냐면 강연을 마치고 황급히 강의실을 빠져나가는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을 쫓아가 일부 학생들이 김 위원장에게 여선 대통령이 됐다고 여권이 더 신장된 게 어디 있습니까? 라며 계속 줄줄이 따라가면서 따졌다고 합니다. 서강대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거 언론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TV조선이 1위를 했다는 보도입니다. 황당 보도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냥 황당해서 클릭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3년도 방송평가를 했는데, 작년 걸 이제 종합한 거예요. TV조선이 종편사 4사 중에서 1위를 기록했답니다. 그래서 방송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들도 탕혹! 미디어스가 공개한 기사인데요. 2013년도 방송평가에서 TV조선이 다른 분야도 아니고 공정성 분야에서 공정성 무려 77.64점으로 1위를 차지했답니다. 공정성. 그리고 우리가 가장 공정하다고 믿는 JTBC는 3위를 기록했대요. 그렇죠.
근데 저는 공정한 것 같아요. 뭐냐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5대5로 공정하게 보도를 하니까. 네. 아니 근데 개그 쳤는데 안 받아주시고 너무 당혹해서 너무 정색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평가예요. 말이 안 되는. 일단 편성 자체가 종합편성 채널이잖아요. 그럼 종합편성 채널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죠. TV조선의 거의 50% 가까이 가요. 그냥 보도 시사 프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콘텐츠 투자 비율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네. 네. 콘텐츠 투자 비율이 타 정편에 비해서 엄격하게 현저하게 낮다고 합니다. 사실 제일 높은 데가 JTBC인데 그렇죠. 3등을 줘버렸어요. 네. 그래서 고삼석 위원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보도 시사 프로그램이 편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종편, 즉 종합편성 채널로 승인을 받았는데 보도 채널에 가까운 편성을 하고 있는 방송 사업자가 1위를 차지하다니 이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은 방송평가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네네네. 이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에서 TV조선이 최고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4사 중에. 네. 그런데 그게 언제 편성되어 있는가를 따져봤더니 네. 새벽 4시에 편성이 돼 있어요. 어린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 1위를 받았어. 그 4사 중에. 그래서 우리 미디어널 정철훈 기자가 그걸 보고 이에 격분. 실제로 4시에 일어나서 TV조선 그 어린이 프로를 봤어요. 네. 보고 나서 후기를 적었어. 뭐라고 적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새벽 4시에 누가 일어나서 이걸 보냐고. 그래서 막 거의 욕 비슷한 욕만 안 했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해서 조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새벽 4시에 편성을 해놓고 이게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방통위원들은 자기네들의 그 채점표를 한번 공개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좋은 기사를 못 봤는데 혹시 새벽 4시에 출고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렇게 떡 메인 상단 우측에다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런데 저 고민이 있는 게 이 종편 4사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저희가 이견을 사실 보이고 있는데 이 방송평가를 지상파도 했어요. 그렇죠. 지상파 결과는 또 상당히 또 이해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KBS 1이 87.68로 1위예요. 네. 그리고 KBS 2, 3등이 SBS, 4등이 MBC야. 그렇습니다. 4등이 78.99. 2012년도에 이어서 또다시 지상파 중 꼴찌 기록.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민간이 한 게 아니라 방통위니까 정부에서 한 겁니다. 네. 정부가 봐도 꼴찌야. 네. 시민단체가 봐도 꼴찌, 시사저널이 봐도 꼴찌. 그러면 완전히 꼴찌잖아요. 제가 꼴찌라고 그랬다가 고소당했어요. 신뢰도와 공정성 꼴찌라고 그랬다가 아니다. 나 이거 그렇지 않다고 고소했어요. 고소를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러면 고소할까? 난 별로 아프지 않는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약간 저희가 자신이 없어요. 예. 아니 지상파는 뭐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왜 그럼 저렇게 나온 거야? 종편은 왜 TV조선을 1위 준 거야? 그건 이제 좀 세밀하게 진짜 분석 그 표를 제가 봤을 때 공개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아니. TV조선은 반 정도가 종합편성 이미 안 하고 있는데. 그 격투기도 판정 논란 났을 때는 채점표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거. 살펴보는데 이거는 뭐 안 나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좋습니다. 발리스위크 지금부터 또 저희가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최태민 일가 비자금 시리즈 2탄 다시 한번 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보도해드렸던 간단한 내용 정리해드리면 한복게이트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 아직도 상당한 친근성, 접근성을 가지고 모종의 대소사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꿈까지 알려준 데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고 최태민 태자마마의 딸 중에서 가장 최태민이 총애했다는 최순실 씨 앞으로 어마어마한 부동산이 있더라. 이 부동산을 저희가 추적해 보니까 분명히 2007년 당시죠.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위원회가 밝힌 내용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정확한 출처. 그렇죠. 네, 이게 이래도 걸려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위원회가 그랬습니다. 최태민이 1975년
박근혜를 처음 만날 당시 최태민 일가는 서울 불광동에 쓰러져가는 단칸방에 전화도 없이 살았다. 이렇게 검증위원회가 밝혔는데 나중에 최순실 씨는 2층 집에 살았다.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2층 집이거나 단칸방이거나 여하튼 큰 부자는 아니었다는 뜻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확인해 드린 대로 최순실 씨 어마어마한 부자지요. 땅 부자, 부동산 재벌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업 활동을 한 것은 유치원밖에 없거든요. 유치원을 운영해서 모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유치원은 바로 유영재단 이사장을 지내던 박근혜 당시에 특혜 의혹이 있었던 유치원인데 얼마나 특혜를 많이 줬는지 또는 유치원 외에 다른 비자금 혹시 통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명박 당시 후보가 요청했던 대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탄으로요. 이 최순실 씨 말고 최순실 씨 아래 여동생이 있습니다. 물론 최 씨지요. 최순천 씨인데요. 최순천 씨는 이름과 달리 서울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청담동, 순천이 아니라 청담동에 청담 사거리 119-3 이게 지금 사거리에 왜 청담 사거리에 시티은행이 있는 모서리의 가장 큰 건물입니다. 지하 4층에 지상 9층 13층짜리 건물인데요. 이 건물 어림잡아 1000억대 부동산입니다. 청담동이 그렇죠. 네네. 이 1000억대 아유 죄송합니다. 1000억이 넘네요. 평당 2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이구. 땅값이 그러면 빌딩 가격까지 해서 한 1300억대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로는 1400, 500억 이상 나가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순천 씨도 유치원을 했나요? 어떻게 이 자금을 확보했는지 상당히 궁금하죠. 이건 저희가 고발뉴스를 통해서 단독으로 지금 공개한 것이고 상임 임시정부를 통해서 또 처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재테크 한번 강의를 듣고 청담사거리 싶네요. 119-3 기자분들 가셔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순천 씨 또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새롭게 또 확인한 것인데요. 네. 서초구 반포동 50-7 4층짜리 상가 건물 또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 상당히 목이 좋아요. 여기 보면은 뭐 오 좋네요. 네. 다들 들어와 있습니다. 100억대를 호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최태민 씨 사녀,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언니죠. 바로 위에 최순득 씨 도곡동입니다. 이번에는 도곡동에 고급 빌라 가지고 계시고요. 한강 이남 아니면 안 나오시는구나. 딱 강남입니다. 다 강남이. 그래서 삼성동에 또 41-12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몇 층인지 아십니까? 7층입니다. 7층. 1층에 은행이 있어요. 국민은행. 그 최고예요. 최고. 국민은행이 월세 안 낼까요? 내죠. 연체 없는 국민은행. 얄짤없습니다. 땅값이 평당 1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이거는 1,000억 원이 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 정도 저희가 밝혀드렸으면 이제 다른 기자분들이 좀 더 열심히 후속 취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해요. 경향신문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뭐 저희가 주소까지 가르쳐드렸습니다만 아직 후속 기사가 없네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동영상을 다시 한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좀 바쁘시더라도 기자분들 특히 보시고 좀 취재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곳은 강남에서도 가장 노른자 위로 불리는 곳이죠. 바로 청담동. 청담동 하고도 청담 사거리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자료와 제보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 119-3 무려 584.2 평방미터, 그러니까 200평에 달하는 땅입니다. 200억 이상 300억에 달하는 그런 호가하는 그런 땅인데요. 강남구 청담동 119-3 이 서동범씨 서사장 등의 명의로 돼 있는 땅인데요. 건물인데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사장이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있네요. 알다시피 블루도, 그리고 또 유명한 서양이라는 회사가 있죠. 최태민 목사 딸, 6째 딸인데요. 6째 딸의
그야말로 왕국이네요. 이 빌딩. 청담 사거리 한복판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거대한 빌딩입니다. 서양 119 빌딩. 아예 서양 빌딩으로 명명이 돼 있다는 사실. 저는 이 근처 자주 오가면서도 몰랐네요. 수백 평에 이르니까 그야말로. 네? 어디서 나오셨어요? 어디서 나오셨어요? 이제 하시면 안 돼요. 허락 받고 하세요. 안 그러면 구청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구청에 신고한다고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건 아니고요. 또 다른 많은 숨겨진 땅들이 있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이곳은 삼성동의 아주 번화한 대로변입니다. 이 대로변에 최태문 씨의 또 다른 딸의 건물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제가 부동산에서 방금 확인해 보니까 이 지역은 평당 땅값이 1억 원이 넘는 그런 금싸라기 지역이라고 합니다.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맞네요. KB 국민은행이 있는 건물인데요. 언뜻 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빌딩입니다. 주인님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말씀이 어떻게요? 우리 주인이 어떻게 되세요? 강석수 씨. 최승준 씨 아니에요? 네? 내가 같이 돼 있어요. 같이 돼 있어요? 그분이시죠? 여기에 그 땅값 1억 원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몇 평 정도 되나요? 300평. 상당히 넓은 규모입니다. 한 300평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평당 1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땅값만 300억입니다. 이 건물 6층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주차장도 넓고 건물이 일목요연하게 보이네요. 저 보니까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8층 건물이네요. 8층 건물. 많은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관리 사무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층에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기자님인데? 네? 이상훈 기자님이세요? 아까 다 알아봤어. 어떻게 하세요, 저? 네? 반갑습니다. 저 실제 보니까 얼굴 작죠? 근데요? 아이고, 뒷속에 고생 많으시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서준도 여사님 안 나셨어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말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몇 평 정도 되는 건물이에요? 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거는. 자세히 모르세요? 네. 장석칠 선생님이랑도 같이 나오실 때? 아니, 같이 안 나오셔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추운 날 저희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좀 기자분들 좀 많이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야당도 조용하고, 우리 그 민정이도 조용하고, 검찰, 찰검이도 조용하고, 어떻게 봐야 되고, 애들이 안 쓰죠, 이 기사를? 민감해서 그렇습니다. 저 2년 전에 썼는데 계속 우리 특종을 유지해주고 싶은 건가? 아니죠. 그럼요. 민감하니까 안 쓰죠. 민감성 피부. 이번에 정윤회 문건 파면 보세요. 벌써 청와대 검찰이 짬나온 프레임으로 딱 가잖아요. 뭐죠? 문건 유출. 거기만 지금 계속 들이미니까 언론 보도가 이틀 전부터 계속 그쪽으로 가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기자들이. 유출로 왔고 맞추고. 그렇죠. 하지만 일부긴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신 기자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미디어오늘 혹시 나서주시지 않겠습니까? 미디어오늘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걸려. 찬동, 동조. 자, 그런가 하면은 땅콩. 마카다미아 땅콩이 지금 뉴스의 핵입니다. 네. 아직 많은 조회수를 고발 뉴스에서는 기록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어제 참여연대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업무 방해와 항공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저희가 서부지검이죠. 네, 네. 다른 기자들이 안 갈까봐 제가 특별히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한항공은 12월 8일 사과문에 사과문이 아니라 오히려 직원을 사살하는 그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실상의 사과문이 아닌 직원 사살문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게 100% 거짓말입니다. 조현아 부사장은 당시 상당히 흥분 상태에 있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EX 저 X 고함과 욕설을 포부됐고 그 사무장은 내팽개치듯이 강제로 하기를 당했고 한국에 와서 네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거짓 진술을 해라 그러고 경위서를 받고 심할서를 받아내고 밥도 안 먹이고 밤 11시까지 거의 반감금 상태에서 압박하고 거의 협박 수준으로 그분에게 거짓 진술을 받아냈다라는 증언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과는 상관없이도 기내 서비스 안전을 총괄하는 사무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 그 시간은 승객들에게 안전과 관련된 주요 공지를 하실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에 사무장과 승무원의 업무를 1차적으로 방해한 것이고 나아가서 사무장 없이 운행한 거 아시죠? 안전과 객실 서비스와 승객의 모든 책임자를 아예 내려놓고 사무장 없이 운행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회항하면서 시간도 지연이 됐고 그런 점에서 유례기한 업무 방해는 분명하고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실도 위반 소지도 크다. 그래서 서부지검에 저희가 이렇게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신 대로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직원들이 거짓 진술을 강요받고 있고 반감금 상태에서 협박까지 받았다는데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갑질, 조직 내 슈퍼 갑질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건은요, 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외진들이 너무 많은 이른바 그 비꼬는 보도 있죠. 그런 게 그렇죠. 완전히 지금 망신을 당한 데다가 그리고 그 에어 아시아 회장 이름이 토니 페르난데스라고 하는데요. 모르죠, 당연히. 근데 이분이 대단히 조크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발언을 하셨죠? 아니, 이 땅콩 회항 이 건을 또 비꼬신 거야. 이분이 회장인데 뭐라고 했느냐? 요즘 없어서 못 산다는 허니버터 칩을 자기 기내에서 봉지째 제공하겠다. 이게 뭐냐? 비꼬는 거죠. 우리 그 대한항공 땅콩, 우리 조 부사장님, 응? 쪽팔립니다, 진짜. 저 무엇보다도 기장이 그 JFK 공항에서 토잉카로 다시 후진을 했을 때. 그렇죠. 관제탑에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엔진에 결함이 있나? 아니 뭐 테러리스트가 탔어? 아니면 뭐 기내 난동이 있었나 물어봤을 텐데 땅콩 접시가 없어서 돌아간다. 사람 내리러 간다.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진짜. 근데 사실 저는 좀 슬펐어요. 왜냐면 아무리 권력이 이른바 not raise 경로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항상 완충지대와 그걸 말려주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등석에 승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명 있었대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니 그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그러지 마시고 참으세요. 갑시다. 왜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거들어주고 말려주는 그런 어른들이 항상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 그 사태가 그렇게 되도록 기장도 사실 거기서 맞서기는 어려웠을 텐데 여하튼 그런 게 좀 이른바 그 완충지대 제가 팽목하게 항상 얘기했던 그 양심의 부력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저렇게 급속하게 침몰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발뉴스위크였습니다. 자, 옥성뉴스 저희가 참 기다리게 되는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의 얼굴 큰 하지만 중절모 겨우 맞는 거 찾아낸 자, 림 국장님
오늘의 옥석 뉴스 있습니다. 사실 석뉴스가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 정윤회 문건 파문과 관련한 거의 모든 언론 뉴스를 다 선정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이 검찰, 청와대가 짜놓은 듯한 그 프레임에 말려드는 듯한 보도를 지금 완전히 다 가고 있거든요. 이걸 다 선정하고 싶은데 그거는 일단 우리 또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우리 보는 분들은 다 알죠. 알 거다 하는 분들이야. 다만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분명히 하나 짚어야 될 포인트를 제대로 짚은 분이 계십니다. 기자가 아니에요. 블로거. 고발뉴스에도 자주 종종 고발뉴스 우리 올라가는 리포터인데. 예, I am 피터. 이분께서 제주도에 계신 분이죠. 제주도에 계신 분이죠. 예, 제주도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찌라시라던 정윤회 문건 사실은 데스노트 이런 제목의 기사를 쓰셨는데 이게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대부분 언론이 문건 유출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를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문건에 포함된 내용이죠. 정말로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딱 눈을 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역으로 IM 피터는 추적을 한 거죠. 어떻게 됐냐면 문건에 언급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정현 청와대 수석 왜 갑자기 사퇴했느냐. 문건에 나오잖아요. 네? 문건에. 그러니까 찌라시로 보기 위해서는 이 문건을 과연 그 언급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정현이 사퇴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정현뿐만이 아니라 7개월 전에 이미 국세청장 경질까지 이 정윤회 문건은 예언을 했다. 실제로 7개월 뒤에 국세청장이 사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봐도 이 문건은 단순 찌라시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검찰이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언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위 여부에 대해서 언론 보도도 취재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취지의 글이었는데 사실은 IM 피터의 저 취재 방식, 저 방법론이 아주 상식적이고 정당한 거예요. 그럼요. 이를테면 다른 기자들이 원래 그렇게 해야 그렇죠. 2004년 삼성 엑스파일 보도 당시에도 그렇죠. 이게 당시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께서 삼성 엑스파일 내부에 나와 있는 국권농단, 이를테면 대선 시기에 이건희 씨가 여야 후보, 대선 후보에게 그야말로 100억대 이상의 뇌물을 기왕에 전달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검찰 내부에 기왕에 전달한 내용. 이런 범행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불법 도청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안 이루어졌죠. 근데 저희가 보도하기 전에 이런 마찬가지로 이 퇴임 내용만 가지고 저희가 불쑥 보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소리, 보이스 프린트라고 그래서 성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용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내용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한 뒤에 보도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문건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검찰이 얘기하는 대로, 청와대가 얘기하는 대로 찌라시다 또는 60% 맞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기네 특별 취재팀이라고 그러죠. 특취팀을 만들어 가지고 문건 내용이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찌라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기자들은, 언론사는 그렇게 안 하고 있고, 다만 고발뉴스의 국민 리포터인 IM 피터만이 외로운 섬 제주도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면서 저 기사를 쓴 거야. 이게 뭐니 이게. 아니 이게 문건 내용만 봐도 굉장히 이게 현실화됐다는 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면 기자들이 취재하기는 굉장히 오히려 쉬운 상황인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열심히 검찰, 청와대발 이런 쪽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내비게이션 쫓아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남의 입만 바라보면서 기사를 받아 쓰는 행위 또는 그런 자를 가리켜 빨대라고 그러잖아요. 아 진짜.
그런 측면에서 12월 9일자 경향신문 사설 이건 제목 하나만 딱 언급하면 지금 언론 보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게 딱 나옵니다. 경향신문 사설 제목이 12월 9일자인데 국민이 궁금한 건 유출 경위가 아니라 진실이다. 진실이다. 네, 이겁니다. 그게 옥뉴스인가요? 옥뉴스에도 하나 선정을 했죠. 왜냐하면 IM 피터가 옥뉴스긴 한데 이런 사설을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경향신문 정도니까 경향, 한겨레, 한국 정도만 이런 사설과 칼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출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슬쩍 지금 다 돌아섰어요. 사실상. 예, 안타까운 부분이죠. 저는 이 찌라시 논란 났을 때 그 이정현 의원께서 그 A4 용지에다가 크게 이겁니다. 근본 없는 놈이라고 그 자기가 할 말을 적는 걸 보면서 이게 얼마나 상심이 컸으면 상심이 큰 것도 있지만 사실 요즘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뭔가 보다가 많이 찍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딱 사진 기자들이 제발 이거 좀 이거 오마이뉴스가 한 건데 경향이 이제 인용을 한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찍어줘라고 하고 그러니까 찍어줘야 자기는 이게 일종의 역 홍보잖아. 그렇죠. 이거는 이런 티저. 자 보세요. 자기가 읽을 월고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폰트 30 정도로 쓰는 경우가 그러니까 없죠. 굉장히 폰트 30의 볼드. 나 삐졌어. 이거를 지금 드러낸 거죠. 의원님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응원합니다.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르겠어. 옥뉴스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 옥뉴스가 풍년이네. 풍년입니다. 또 있어요. 사실 YTN이 이 해직 기자 복직한 거를 처리하는 방식은 대단히 악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뉴스는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방금 말씀하시는 구현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전 세계 동포들이 YTN 뉴스 궁금해하세요. 6명 중에 3명만 6년을 기다려서 이제 복직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6년을 기다렸다 마치 다시 손보려고 하는 듯 또 인사위원회 회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 분을. 인사위원회 회부해서 곧 어떤 징계를 내릴지 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YTN의 해명이 더 골 때려. 일단 이분들 그동안 충분한 죗값은 치렀다고 봅니다. 그러면 좋아. 그렇게 생각하면 인사를 하지 말든가. 그렇죠. 당시 징계를 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굳이 또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형평성도 강조하고 공정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악의적이긴 합니다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거는 좀 칭찬을 해줄 만한 게 12월 9일 날 YTN이 그 제2롯데월드 아시죠? 아쿠아리스 물 샌다. 그거를 현장에서 연결해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영상으로 보신 분들이 꽤 될 텐데 롯데월드 관계자가 막았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방송 사고예요. 영업방해로 제가 봤을 때 고소해도 돼 이거는. 앵커 멘트를 멋있게. 앵커 멘트를 굉장히 물 새는 걸 막아야지 왜 취재를 막냐고. 그렇습니다. 너 박수 한번 쳐주자. 이거는 저는 다시 한번 방송을 확인했습니다. 이 YTN 맞나 이거? YTN 맞습니다. YTN이 오랜만에 그렇습니다. 취재를 막아야지 아니다. 취재를 물 새는 걸 막아야지 웬 취재 막냐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옥뉴스 선정을 했고요. 옥뉴스 오늘 풍년이다. 경향신문 사설, YTN 보도, 그다음에 국민 리포터, 고발뉴스의 국민 리포터, IM 피럴. 기사를 꼽아 주셨습니다. 성뉴스 있습니다. 근데 성뉴스가 재미는 있어. 성뉴스가 재미있는 게 요게 12월 4일자 조선 비즈에 살짝 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 이걸. 간지. 야 이거를 난 봤을 때 너무 황당해가지고 우리 기자들하고 뭐 몇몇 기자들하고 막 키득키득거렸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키득키득거리는데 그렇습니다. 그치지 않고 가져오셨습니다. 조선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조선 비즈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하고도 평범한 헤어컷. 조선 비즈 이건 무슨 뭐 비즈니스가 아니라 머리 헤어컷? 헤어컷. 근데 이게 사실 좀 어이가 없는 게, 지난 3일,
서초동 삼성전자 빌딩 지하 2층 그 미용실이 하나 있대요. 애니헤어라고. 갑자기 출입문에 애니콜의 그 애니인가 보다. 그런가 봅니다. 그 출입문에 3시부터 4시까지 점검을 하니 4시 이후에 방문을 부탁드린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대충 이렇게 보면 아 무슨 청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또 이재용 형님께서 네. 이걸 하고 계셨던 거야. 이거를 헤어컷을. 요 뒤에 보시면 우리 그 최우희 형님 사진이 나옵니다. 여기 기자가 누구야? 기자가 내 생각에는 냄새가 좀 나는데? 아니 냄새가 좀 심하게 나죠. 짜고 쓴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자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짰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게 왜냐면 냄새가 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이런 VVIP의 그런 일상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면은 이 기자가 하필이면 머리를 하러 갔다가 만났을 수도 있는데 점검 기사 수상합니다. 기사가 바이라인이 없나요? 바이라인이 분명히 프린트 전에는 있었는데 바이라인이 안 뜹니다. 요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네. 자막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수상한 기사입니다. 요거를 보통은 미용실 점검이라고 하면 요 무슨 뭐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돌아갈 텐데 그거를 하지 않고 기자 정신 출중해서 버티다가 저 멀리에서 옷매무새를 고치고 있는 이재용 회장을 찍었어. 그래서 기사를 써서 정말 대기업 오너답지 않게 소탈한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아니, 일단. 빨기 위해서 기다렸어. 일단, 확인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 네. 이 사진을 과연 조선 비즈 기자 쪽에서 찍었는지, 삼성 쪽에서 받았는지 그게 확인이 안 되고요. 카피라이트. 없습니다. 누가 촬영했는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자라면 한마디로 전문 용어로 깝니다. 왜 여기 기사에 보면은 평소 소탈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같이 나란히 그렇죠. 같이 기다려서 머리를 깎거나 그래야지. 왜 여기다가 점검한다고 가짜로 써붙이게 하고. 이게 왜 소탈한 건지.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소탈한 거니? 2005년 기사인데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아빠랑 똑같아, 아들이랑. 프랑스 스키장의 슬로프 전세를 전체로 냈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사를 썼어. 남들은 잘 안 타는 스키 힘들어서 그 소탈하게 대기업 회장이 점검을 시킨 거지 일종의 거기서 마찬가지로. 그렇죠. 스키장 점검이라고 걸어놓고 스키를 탄 거야. 그래서 외신이 어마어마하게 씹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거의 보도가 안 됐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일종의 특권 의식인데. 이거를 소탈하다고 거꾸로 기사를 썼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의심스러운 게 만약에 제가 기자였으면 거기서 진짜 기다려서 멘트를 따야지 인터뷰를. 당연하죠. 참 소탈하신데요. 네. 뭐 머리 두발 그 헤어컷 요금은 얼마 내셨나요? 예, 13,000원입니다. 요즘에 아버님 병환은 어떠신가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 이혼 이후에 어떻게 뭐 새로운 여자 생겼나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죠? 요즘 최근에 유산 상속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세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후보팀과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아니 그런 거 하면 최근에 무슨 계속 삼성 주가가 떨어지는데 일부러 이거 세금 적게 내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광고 넣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요 정도가 사실은 당연돼야죠. 근데 그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머리 깎는 소탈. 근데 저 여기 남성 이발비 2만 원. 네. 저 여기 저도 가본 적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가 그 삼성전자 밑에 본사 밑에 있는 건물에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그 이재용 부회장인가 이분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는 그 건물 밑에 다 있는 가게들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고요. 한마디로 이럴 수가 조작의 없어요. 냄새가 짙다. 그렇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그렇게 하기에. 성뉴스다. 네. 성뉴스 하나 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뉴스가 재밌어요. 네. 대한항공 부사장 관련해서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 리포트를 12월 9일 날 하나 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날 같은 날 KBS, SBS는 물론이고요. 어지간한 언론에서는 다 문희만 사퇴. 그렇지. 부사장 사퇴하고 나머지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문희만 사퇴라고 해서 실제로 그 이후에 오늘
부사장도 결국 사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론에 떠밀렸거든요. 외신에서도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직 사퇴이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는 일은 하면서 돈을 받겠다였는데 보직 사퇴니까 이젠 일도 안 하면서 월급은 받겠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본인만 사퇴라고 했었죠. 12월 9일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에는 일단 사퇴만 있고 사퇴에 이르는 과정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사퇴를 했다는 거. 그게 생략이 되어 있고요. 외신 비판도 없습니다. 외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비판도 없습니다. 더 웃긴 거 12월 10일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그 무늬만 사퇴라는 내용을 MBC 뉴스데스크는 표현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루 뒤에 갑자기 무늬만 사퇴라는 얘기를 하더니 앵커멘트라든가 기자 리포트에서 그리고 어제 상황은 또 뭐냐? 아까 저기 반뉴스 위키에서도 언급을 하셨잖아요. 참여연대가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승무원들 막 입맞춤 하려고 했다. 그다음에 다른 그 SNS까지 뒤졌다.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입맞춤이 뽀뽀가 아니라 입을 진술을 맞추려고 했다. 그렇습니다. 입막음을 하려고 했다. 그렇지, 잘해야 돼 그런 거. 그렇습니다.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MBC는 12월 10일 뉴스데스크에서 다른 내용은 전하면서 참여연대가 검찰에 고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싹 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내용 소개가 안 됐다는 거죠. 요거는 반쪽짜리 리포트입니다.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만 봐서는 정확하게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뉴스로 지정을 했는데 지정을 하기까지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 이상호 선배 소송. 저도 역시 MBC와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또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용 증명이 또 추가됩니다. 아니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걸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글쎄요. 그래도 걸려요. 걸립니다. 걸려요. 성뉴스 옥성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남훈의 업앤다운. 이번에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뉴스는 인물입니다. 이번 주에 뜨는 인물 그리고 지른 인물 뉴스에 나오지 않는 그야말로 모아서 전해드릴 김남훈 씨. 예전에 주병지 씨가 언제쯤 한번 해봐요. 모아. 오늘 어떤 것과 인물의 먼저 이제 다운 인물을 이제 짧게 소개시켜드릴까 하는데. 다운부터? 네, 다운. 다운 누굽니까? 예상 외입니다. 네, 이분은요. 일단 이분의 최근의 행보를 말씀드리면은 제2 새마을 운동 요즘 큰 그 화제가 되고 있죠. 뭐 제2 새마을 운동으로 160조 원을 투자해서 뭐 경제를 일으키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2 새마을 운동 박근혜 개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박씨잖아. 네, 이쪽으로 네, 제2 새마을 운동의 그 행사장에 가서 다진 선서를 같이 하셨고요. 또한 최근에는 보수 기독교 단체 집회에 참가하셔서 동성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언도 하셨습니다. 뭘 동생을?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 아니 지지하든 그 동성애는 있는 현실인데 그렇죠. 그걸 인정을 해야지 그걸 지지하고 안 지지할 게 아니죠. 남산이 저기 있는데 그 남산이 있는 거지. 남산을 난 지지한다? 안 지지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 최근 난 저기 있는 난로를 지지해. 저도 지지해요. 그러니까 네, 난로를 이런 지지해요. 건가? 네, 난이 주전자를 인정하지 않아. 야, 완전히 쏙쏙 들어오잖아요, 뉴스가. 네. 그런데요. 하여튼 최근 이분의 행보를 보면은 정말 동성애 지지하지 않는다 발언부터 시작해서 뭐 제2 새마을 운동 다짐 선서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김문수 그렇죠.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근데 이분이 바로 서울특별시 시장님이십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 원순이 형님. 네, 원순이 형님. 맞아요. 그분입니다. 자, 이분이 일단 이슈가 된 게 바로 그거죠. 지금 서울시청을 가면은 지금 성소수자 인권단체 분들이 그렇죠.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날짜로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계속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한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막 같은 걸로. 그래서 지금 서울시 자막으로 꼭 넣어줘야 돼? 아까 그렇게 하시길래 저도 한번 해봤어요. 야, 여기 우리 최 PD 여기 넣어달랜다 자막. 넣으세요.
당황하셨어 지금. 그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있죠.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은 바로 박원순 시장의 후보 시절의 공약이었어요. 아, 그렇죠. 공약이었고 이제 당선되자 이것을 실제로 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제정 절차를 밟아서 선포를 하긴 했었는데 만장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포를 할 수 없다라고 중간에 확 발을 빼버리셨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성소수자 인권단체 분들이 이제 격앙된 상태에서 서울시청으로 가셔서 이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사실 서울시청에서 점거 농성을 한다. 이분이 이제 인권 변호사 그렇죠. 출신이시고 예. 아까 얘기 나왔던 참여연대의 주춧돌을 만들었던 분인데 그렇죠. 이런 행동이 일어나면서 지금 엄청난 비난 여론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분의 그 연관 키워드를 보면은 의혹, 적절하지 않다, 지지하지 않는다, 정치적인 행동, 성소수자, 동성애, 변호사 등등등 좀 부정적인 여론이 특히나 12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기만하다라는 단어도 기만하다. 이것은 뭐냐면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던 분들이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저는 이분이 어떤 이분이 이제 용꿈 꾸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용꿈. 2017년에 용꿈, 2020년에 용꿈. 그래서 용꿈을 꾸기 위해서 이른바 우클릭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야, 박원순 변호사도 하나만 걸어. 내가 청와대만 무서워하네. 그렇죠. 네. 저희 방청객 모드로. 잠깐만. 이게 이런 분이었어? 박원순 변호사 입장에서. I love 박원순. 희생양이 필요하단 말이야, 희생양이. 네, 저는 서울시 인권헌장 폐기도 문제긴 합니다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극우 동성애 혐오 단체들에게 깽판 위력을 인증시켜준 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뭐냐면 몇 달 동안 여러 시민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펼치고 전문가들과 대담 토론을 하면서 이거 헌장을 만들었는데 이 헌장에 딱 한 줄이에요. 뭐냐면 그 성소수자라고 해서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 이거 그렇죠.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혐오 단체가 와서 깽판을 부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위력을 인정해 준 거죠. 그렇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이분들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천안함, 세월호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르르 몰려가서 뒤집어 엎고 차마 제가 말로 전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붓는다고 하면은 먹힌다. 되네. 하니까 되네. 라는 것을 위력을 인증해 줬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목사님들 계신 곳에 가서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반응했다는 것 자체가 그 동성애를 진짜 그랬대?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사실 이 얘기 들어서 우리 박 시장님이 뭔가 꿈을 꾸고 계시죠. 진짜 꾸시는 것 같은데 꿈을 꾸는 사람은 현실에서 발을 떼면 정말 안 되지요. 그렇죠. 박원순 시장은 참여연대, 그다음에 아름다운 재단, 그리고 희망 제작소는 그야말로 인권에서 출발해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장하신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인데 그분이 빨리 다시 초심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가 요 포스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바로 유명한 포스터죠. 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누가 있습니까? 지금 새마을 운동 하신 분들이랑 제2새마을 운동 그리고 이제 보수단체 목사님들이 계신 것인지 아니면 시청 농성장에서 차가운 이런 사풍 속에서 지금 계셨던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는 건지 과연 박원순 시장님의 곁에는 어떤 분들이 계신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사실 이 포스터도 문제가 많았어요. 뭐냐면 2번이잖아요. 1번에 그렇죠. 정몽준 후보 있었거든요. 그렇죠. 박원순 후보는 계속 정몽준을 바라보고 있는 이 포스터 제발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대로 썼어요. 하여튼 이분도 정말 남의 말 진짜 안 들어. 네가 얘기했어? 아니 많은 사람들 당연히 포스터 문제 많다고. 그 요양병원 포스터잖아 완전히. 요양병원. 한 숟가락 얹으면 보자진 얘기만 좀 듣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더 넓은 많은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네. 기대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체크해 놨습니다. 뭔가요? 박원순 변호사가 56년생.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인물이 또 이제 업인물이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과 이제 동갑내기십니다. 노회찬 의원과도 동갑내기 56년생 바로 손석희 JTBC 보도 담당 사장이 되겠습니다. 나는 손석희 선배가 업인물인 거는 별로 안 놀라. 네. 근데 56년생. 야, 박원순 변호사랑 동갑이라는 게. 놀랍죠. 이재명 시장이 51살이잖아요. 이재명 시장보다 4살 많은데 두 사람 같이 인터뷰를 하면은 뭐 그렇습니다. 또 분위기가. 여하튼 뭐 기분 좋게 그러면 손석희 네. 앵커 업인물로 뽑은 이유가 최근에 상 받은 이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뭐 시상식은 16일 날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그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 때 맞습니다. 그 유신의 어떤 압박에 의해서 광고가 다 빠지고 그 이제 백지로 신문이 나간 상태에서 또 책임을 지고 또 여러 가지 또 훌륭한 활동을 하셨던 분이죠. 이분의 업적을 기리는 상인데 바로 JTBC 보도 담당 사장 손석희 사장이 이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은 뭐 씁쓸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본다면 이분이 보여줬던 진정성을 또 이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좀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예. 그 사실 또 잘하시는 게 맞긴 맞죠. 세월호 관련해서 계속 거의 뭐 몇백일 동안 그렇죠. JTBC 메인 뉴스로 밀어붙이셨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또한 한편으로는 어쨌든 간에 종편의 큰 틀 안에서 JTBC 또는 그 손석희라는 인물을 통해서 종편 자체가 이 카테고리 자체가 어떤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열심히 파이팅하고 있으니까 업인물을 선정을 했습니다. 좀 전에 변희재 대표에 이어서 손석희 사장도 한번 지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받는 것인가 아니면 차단돼 있을까? 이 음악이 뭐죠? 안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이 음악이 뭐야? 네이버 음악 검색으로 찾아볼까요? 안 봤어요. 제가 안 받아. 네. 제가 문자로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자, 근데 저 다른 것보다도 참 보도 담당 사장이라는 명칭이 JTBC가 역시나 영리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일반 분들, 시민분들은 JTBC 사장인 줄 알아요. 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 보도 담당 사장이면 뭐 이제 보도국장 이런 어떤 급이 되는 건데 물론 그 이상 예우를 해주시겠지만은 JTBC 보도 담당 사장 이렇게 되니까 다들 JTBC 사장, JTBC 사장 손석희 그렇게 되면서 아 역시 JTBC는 다르다. 거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편이 다르다. 종편과 다르다. 작전이죠, 뭐. 잘하시는 잘 하고 있죠. 네. 하여튼. 근데 저는 그 손석희 선배, 이제 저한테 선배가 앵커인데, 손 앵커가 한겨레 인터뷰한 걸 보고, 이런 또 DNA를 가졌구나. 그렇죠. 네. 이 40년 전에 이 송건호 선생이 편집국장으로 계실 때 이른바 백지 광고 사태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시민 광고를 모집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광고를 신청했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두근거림으로 기억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손석희 선배가 제가 MBC에서 20년 동안 함께 그 밑에서 이제 따라 많이 배웠죠. 그런데 특히 이제 노조 노래패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노래하지 않았어요. 손석희 앵커 노래 진짜 못합니다. 노래 못하면서 이제 밥만 사러 왔는데 그러면서 가까이서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40년 전부터 언론 자유 그리고 자유지향의 저항에 지지하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가져왔구나. 프레시안 내부 사태 있을 때도 직접 가서 일일 호프집 가가지고 못 마시는 또 호프를 함께 나눠 마시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는데 다시 한번 이 암울한 시대에 사실 저도 삼성의 이른바 자본 독재에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JTBC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가 열악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자기 몫을 찾아서 JTBC에서 작은 횃불이 돼주고 계신 우리 손석희 선배 앵커에게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확인. 저도 한마디 더 드리면 제가 그 예전에 그 시선 집중 한번 인터뷰 한 적이 있었어요. 2001년 프로레슬링 데뷔했을 때 그때
전화 라이브 인터뷰에서 저에게 가장 뭐랄까 프로레슬링 짜고 하는 거죠. 그 질문을 지금까지 저한테 한 분이 두 분 있어요. 한 분이 손석희, 한 분이 이상호. 손석희 선배는 전화로 했지만 나는 직접 앞에서 했잖아. 내가 더. 근데 카메라 도니까 안 때릴 걸 알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KBS 월화 드라마 힐러 하고 있죠. 맞아. 기자역 맡은 유지태. 맞아. 신뢰감 있는 기자 모습 표현 위해 손석희 앵커를 자주 받고 이상호 기자를 만나 그들의 느낌부터 습관 표정까지 참고했다. 만났습니까? 네. 몇 차례 만났어요. 아 그래요? 아니 여기 첫 줄은 이해가 되는데 이상호 기자를 만나 그들이 저기 유지태 씨 좀 잘못하셨어요 지금. 근데 유태 씨, 저는 사실 한 100년 만에 드라마를 챙겨서 보기 시작했어요. 네. 저를 보고 이제 기자 이미지를 구현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첫 회에 이렇게 사파리를 입고 나왔어요. 사파리 있잖아. 네. 근데 그 키 크고 늘씬한 사람이 같은 사파리인데 왜 이렇게 다른가? 야, 사파리가 멋있더라고. 그렇죠. 유태 씨 잘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소송 조심하시고요. 네.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옆에 난로를 소리 때문에 꺼요. 그래서 상당히 추운데, 방송이 1시간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민국장이 또 감기 기운이 좀 조지는 것 같아서, 네. 사실은, 조금 일찍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1시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완전 부장님, 사장님들이라는 개그인데. 오늘 일찍 끝내자고? 10시에 끝내지 뭐 이러면서. 사장님 개그. 미안해요. 네. 정말. 때리지만 마. 자, 김남훈 대표부터 오늘 어떠셨는지. 예,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정말, 또 이상훈 기자님이 이렇게 파이팅,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나 그 응원하는 입장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걸려. 진짜? 응원하면 안 돼. 응원도 하면 그렇죠. 팔아야 돼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재밌었고요. 나중에 사회에 뭘 하는 건지 좀 가르쳐 주세요. 오늘 김어준과 이상호, 민동기의 머리 사이즈.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트위터도 올려드리고, 네. 또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면 그걸 또 방송으로 엮어서 팟빵을 통해서 고발리스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많은 뉴스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생활하시느라 사실 뉴스 다 쫓아가기 어려우실 거 저희가 잘 알고요. 또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노력했고, 다음 한 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과 귀가 돼서 열심히 뉴스를 변별하고 파헤치고 또 사람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빼앗긴 알 권리를 되찾는 그날까지 상해 임시정부는 계속됩니다.